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와 관련된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리스크 프로세서 나왔네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요, 크게 C스크와 리스크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C스크와 리스크 두 개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C스크와 리스크를 비교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명령어 개수입니다. C스크는요, 명령어 개수가 많아요. 리스크는 명령어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C스크의 경우는요, 명령어 길이가 가변적이에요. 리스크는 명령어 길이가 고정적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은요, C스크는요 복잡한데 리스크는 간단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프로그래밍은요, 얘가 간단하고 얘는 복잡합니다. 이게 명령어 개수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A라는 사람한테 뭐랬냐면요, 야, 물 떠와 했어요. 물 좀 가져와줘, 물 좀 떠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는 어떻게 했냐면 물 떠와 라는 말을 듣고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앉았던 의자에서 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밖으로 청청청청 걸어 나가서 정수기가 있는 곳까지 알아서 갑니다. 정수기가 있는 곳까지 알아서 가서 정수기에서 정수기 컵을 꺼내서 거기에 물을 받아요. 물 받아서 다시 그걸 가지고 청청청청 와서 저한테 물을 갖다 줍니다. 자, 이게 A한테 또 물 떠와 라는 말이에요. 근데 B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B한테는요, 자, B야, 지금부터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 문 열고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정수기가 있어. 그 정수기에서 컵을 꺼내서 그 다음에 냉수가 나오는 쪽, 냉수 꼭지 밑에 컵을 두고, 아우 길다. 그리고 냉수 버튼 눌러. 그 다음에 컵에 물이 차면 그걸 들고 다시 뒤로 돌아. 그리고 오른쪽에 오면은 교실 문이 있을 텐데 교실 문에 와서 나한테 그 컵을 주고 너는 자리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우 길다. 어때요? 똑같이 물 떠와서 나한테 한 잔 갖다 줘라 라는 말인데 A한테는 물 떠와 라고 한 번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차차차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B한테는요, 물 떠와라고 하지를 못하고요,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C스크와 리스크, A하고 B 중에서 C스크는 어떤 걸까요? 맞아요. B가 C스크가 되는 거예요. A는요, 리스크가 됩니다. 리스크가 돼요. 리스크는요, 명령어가 적어요. 그냥 물 떠와 이렇게 딱 명령어만 내려요. 명령 길이가 고정적이죠.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는데 대신 뭐냐, 그냥 사용자가 물 떠와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는 컴퓨터적으로 속에서 이제 막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거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B한테요, 즉 C스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때요? 명령어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이 명령의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구조 엄청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는요, B가 무슨 생각할 거 있어요? 얘는 따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이것만 순서대로 하면 돼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간단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한테는, 리스크한테는 야, 물 떠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B한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 오른쪽에 정수기 어쩌저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리스크는 명령의 개수가 적고요, C스크는 명령의 개수가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링도요, C스크는 간단합니다. 왜냐? 명령어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그래밍과 컴파일링은 똑같죠. 대신 이 리스크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 사용자가 간단한 물도화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레지스터 개수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주소 지정 방식이라던가 제어 방식도 한번 그냥 보시고요. 처리 속도를 볼게요. 처리 속도는요. 이 시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요. 리스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물도화하면 알아서 추적추적 해줘요. 근데 시스크는요. 해야 될 말이 많죠.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이 시스크 프로세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속도가 빠른 컴퓨터에서는 이 리스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거 시스크와 리스크의 차이는 명령어 개수가 많다 적다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다른 특징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리 속도는요 시스크가 느리고 리스크가 빠르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리스크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어요. 봅시다.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하여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어의 종류가 적습니다. 리스크 명령의 종류 적죠.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반면 처리 속도 빠릅니다. 프로그래밍은 복잡하고 처리 속도는 빨라요.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생산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이 높다. 자, 그 다음에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요.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게 리스크 맞지요? 그럼 다 맞는데 애매한 거 지금 3번이네. 그쵸? 시스크 프로세서에 비해 생산 가격이 비싸고 소비 전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소비 전력은 더 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 12번은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번과 2번, 4번에 있는 시스크 프로세서의 특징 요거 같이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번의 답 3번이에요.